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종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에는 2014년 3월 8일에 치러진 2014년 1회 기출문제 1과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거의 2012년, 09년, 12년 대부분 유사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유형의 문제들도 한두 문제 보이기는 합니다. 여기 신유형이라고 있네요. 자, 신유형 문제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 유사,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들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은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워드 프로세서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터넷으로 저장할 수 있다? 한번 저장해 볼까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HWP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HTML 형태로도 텍스트 형태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XML 형태로도 저장할 수 있고 서식 있는 RTF라든가 DOC 형태로도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팩스로 보낼 수 있다. 보내기에 보면 팩스 보내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문서의 데이터들을 필터링할 수 있다. 필터란 걸러낸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남자들만, 여자들만,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만 이렇게 필터링, 걸러낸다라는 말은, 걸러내는 것들은 주로 엑셀이나 액세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한글에서는 필터링 기능이 별도로 없습니다. 자, 네 번째, 플래시 파일을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입력에 개체해 보시면 플래시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OLE 개체를 통해서도 플래시 파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직접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 그림이 밑에 플래시 파일의 아이콘을 OLE 형태로 삽입한 형태입니다. 즉 이렇게 플래시 파일도 넣을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정답은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두 번째 계속해서 표시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장치는 모니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모니터. 자, 해상도, 선명도 얼마만큼 뚜렷하게 잘 선명하게 보이느냐, 밝게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뚜렷하게 보이느냐입니다. 자, 가로 픽셀 수와 세로 픽셀 수. 픽셀이란 점입니다.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겠죠. 자, 도트 피치. 피치란 간격입니다. 간격. 그런데 간격인데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은 줄간격이라고 합니다. 줄간격. 그런데 그러면 도트 피치는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아니라 뭐냐? 점과 점 사이의 간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라는 글자를 쓸 때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사이에 이렇게 점이, 이 사이에 이런 점들보다는, 자, 점을 촘촘하게 이렇게, 잘 안 찍어지네요. 자, 이렇게 촘촘하게 찍어주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즉, 화면에서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아니라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며, 간격이 좁을수록 선명하게 표시할 수 있다. 자, 트루 컬러는 64비트가 아니라 24비트입니다. 자, 우리 색상은 보통 R, 레드죠. 그린, G, 블루 이런 세 가지 색상을 써서, 자, 빛의 세 가지 색상이죠. 자, 빛의 삼원색이라고 해서 RGB. 자, 그래서 8비트를 다 더하면 24비트 컬러가 나옵니다. 자, 화면 주사율은 재생 빈도를 말하며 높을수록 피로감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높을수록 피로감이 적어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3번 KSX1 빵빵1 완성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성형 말고 우리 조합형이라는 것도 있죠. 조합형. 자, 한글은 크게 완성형과 조합형, 그리고 이제 유니코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니코드. 자, 그런데 완성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글꼴을 가져다 쓰는 형태고, 조합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합형은 충돌이 일어난다. 완성형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돌은 일어나지 않지만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 이런 단점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완성형과 조합형은 대부분 한글 한자 특수문자는 2바이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자, 특수문자는, 한글 한자는 2바이트이지만 특수문자는 1바이트 또는 2바이트가 있습니다. 1바이트 반각 도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잠깐 봐볼까요? 자, 컨트롤 F10번을 누르면, 자, 이렇게 한글 HNC 문자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각 도형이 있고 정각 도형이 있고 반각 도형이 있습니다. 즉
반각은 1바이트짜리고 정각은 2바이트짜리들입니다. 그래서 특수문자라고 해서 모두 2바이트가 아니라 1바이트짜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 한글은 2벌씩과 3벌씩, 대문자는 대소문자는 캡슐락이라든가 시프트를, 또 한자의 음을 알고 있을 때 이런 문제들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을 알고 있을 때는 음절 단위, 단어 단위, 문장 자동 변화 이런 형태들이 있고, 또 음을 모르고 있는 경우 외자, 부수 입력 이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자, 3번에는 1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 네 번째,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문서의 형식은, 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잘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하이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퍼. 자, 그런데 하이퍼 링크라는 게 있죠. 하이퍼 링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퍼 텍스트가 있고 하이퍼 미디어가 있습니다. 하이퍼 텍스트, 하이퍼 미디어. 하이퍼 텍스트란 문서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문서를. 문서 간의 연결은 하이퍼 텍스트, 미디어 간의 연결은 하이퍼 미디어. 따라서 여기서는 하이퍼 텍스트가 아닙니다. 상용구, 매크로, 각종 위주 관련 용어들은 참고 정리로 해두었고, 또 기존에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참고 정리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고, 자, 스타일. 자, 오늘 스타일 죽이네 멋있게 했다라는 소리예요. 멋있게. 자, 우리는 한글에서 F6번을 누르면 스타일에 대한 목록들을 볼 수 있고, 스타일을 삭제도 할 수도 있고, 편집도 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편집을 눌러보면 문단 모양은 어떻게, 글자 모양은 어떻게, 뭐 글몰이표라든가 문단 번호는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는지, 기타 등등 문단 모양에 대한 스타일들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긴 글에 대해 일관성, 문단 모양, 아까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이런 것들을 통일화하기 위해서, 또 유형을, 스타일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문서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특정 키에 기억시켜 놓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자, 특정 키의 반복, 바로가기 키죠. 바로가기 키들을 이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내용들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매크로가 되겠죠. 매크로. 매크로는 반복되는 내용들을 빠르게 수행하려고 하는 게 매크로의 주 기능입니다. 자, 아까 스타일에는 글자 모양, 문단 번호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F6번을 눌러서 편집을 눌러보면 문단, 글자 모양, 문단 번호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 문제. 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문단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다가 빈 문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막 치다가, 엔터. 그럼 이게 새로운 문단입니다. 자, 한 문단, 두 문단. 물론, 여기다가 계속 치면 이어지겠죠.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새로운 문단으로 시작합니다. 자, 얘를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렇게 이어지면 문단이 이어지기도 하고, 또 중간에 엔터를 쳐주시면 문단이 분리되기도 합니다. 다 영어라서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죠. 자, 아무튼 문단의 분리와 문단을 이어주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단 위아래의 간격을 별도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자, 문단 모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단 모양. Alt T에 가면. 자, 그래서 문단 위 간격, 문단 아래 간격을 별도로 간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단 위아래의 간격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고, 문단은 한 페이지 오직 한 개만 우리가 엔터를 쳐서 문단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문단을 다시 합칠 수도 있고, 엔터에 의해서 강제로 생성되는 걸 강제갱, 즉 한 문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번에는 2번 여러 개의 문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엔터를 칠 때마다 문단이니까. 자, 7번 메일머지. 메일머지는 메일 우편이죠. 우편. 머지 두 개의 문서를 하나로, 여기에 문서가 있을 때 두 개의 문서를 하나로 합쳐서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우편물 같은 거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청장, 안내장, 청첩장 등과 같은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 파일이란 사람들의 이름 같은 거, 주소 같은 걸 말하겠죠. DBF 파일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메일머지는 외부의 파일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록, 아웃룩 주소록, 한글 파일, DBF 이게 데이터베이스 파일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자, 한번 볼까요? 도구의
메일머지라는 게 있습니다. 메일머지 만들기를 봤더니 주소록, 여기 보시면 주소록, 아웃룩, 한글 파일, DBF 파일 이런 것들을 데이터 파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2번에서 데이터 파일은 항상 자 DBF만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삽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 뭐 그 외의 내용들 특히 본문 내용은 동일하지만 수신인, 주소록, 이름들이 다를 때 특히 이 메일머지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삽입, 수정, 삭제. 자, 스페이스바. 우리가 그 전에 수정 상태와 삽입 상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 밑에 아래 보시면 삽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삽입. 자, 키보드에 인서트 키라는 게 있습니다. 인서트 키. 자, 인서트 키를 누르면 여기에 삽입이 수정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아래 수정, 삽입 여기 보이시죠? 삽입, 수정. 즉 수정 상태에서 다시 인서트 키를 누르면 수정입니다. 수정. 수정 상태에서 얘를 제가 누르면 지워져요. 글자가. 지워지면서 공백이 생기죠. 자, 물론 되돌리려면 컨트롤 Z로 되돌려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수정 상태에서는 글자가 지워진다. 삽입 상태에서 다시 바꿔볼까요? 인서트 키를 눌러서 삽입 상태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를 밀면 띄어쓰기, 공백이 삽입이 됩니다. 글자를 쓸 때라도 뒤로 밀리죠.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써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다양하게 유사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 만큼 꼭 정리를 물론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뭐 공부하시다가 이제 문서 작성 특히 실기에서 저는 글자를 치는데 자꾸 지워져요. 뒤에 글자가 지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수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정 상태에서 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커서가 이동하면서 한 문자씩 삭제된다. 수정은 지워져 버려요. 삽입은 어떻게 돼요? 삽입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리면서 공백이 나오거나 또 글자가 밀리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1번은 맞고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또 딜리트를 누르면 자, 딜리트 여기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키보드에 딜리트. 자, 딜리트를 눌렀더니 커서가 움직이나요? 안 움직여요? 커서가 여기 그대로 있어요. 커서가 그대로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 당겨와서 집니다. 자, 딜리트는 커서는 그 자리에 있고 오른쪽 문자들이 당겨지면서 한 문자씩 삭제된다. 자, 그런데 컨트롤 Z로 되돌려 볼게요. 자, 왼쪽으로 이동한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백스페이스입니다. 백스페이스. 자, 엔터키 바로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커서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 문자열이 삭제된다. 자, 그래서 딜리트가 아니라 백스페이스. 또 여기서 중간에 새로운 공백 등이 추가되는 건 수정이 아니라 삽입 상태. 자, 그래서 8번에는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인쇄용지에 대한 설명이다. A판과 B판이 있죠. B가 더 큽니다. B가. 자, 같은 번호에서는 B가 더 큽니다. 자, 번호가 같으면 B가 더 크다라는 거죠. 숫자가 작은 게 먼저 큽니다. 숫자가 작은 게. 자, 그래서 공문서의 A4는 공문서의 표준은 A4고 용지의 가로 세로 규격은 1대 루트 2가 되고 규격 번호가 클수록 면적이 작다. 작을수록 큰 거니까. 자, 그리고 낱장 용지의 통일은 A판보다 B판이 크다. 맞죠? B판이 크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기한문, 누구누구에게 이제, 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기한을 하는 거죠. 기한문의 경우에는 뭐, 본문, 뭐, 두문, 본문, 결문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첨부는 첨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한문에서는 붙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붙임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된다. 자, 그리고 이 첨부가 아닌 붙임은 본문의 내용이 해당됩니다. 본문에. 자, 그리고 뭐, 특히 여기 마지막 글자, 본문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자 띄우고 끝을 쓴다라는 것도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용어에 대한 설명이네요. 마진, 영문균 등 홈베이스. 자, 마진은 여백이죠, 여백. 마진은 여백, 상하좌우 여백. 자, 한 면 단위로 용지를 올리는 걸 폼피드. 한 줄을 올리는 건 라인피드. 자, 그리고 이제 뭐 영문균 등 뭐 여기 홈베이스부터 여기서 정리해 볼까요? 홈베이스. 문서 어디서나 특별히 지정된 위치로 바로 이동하는 기능이 홈베이스입니다. 옵션은 뭐 여러 가지 옵션 선택 항목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 끝이 정렬되지 않은 건 레그드. 자, 문서의 균형을 위해 비워두는 상하 좌우 여백. 마진 여기 있네요. 마진.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단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여 워드랩으로 인한
공백을 없애고 문장의 양쪽 끝을 맞추는 기능을 영문긴둥이라고 한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용어. 자, 용어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도 11년도에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클립아트. 클립아트는 그림들의 모음, 여러 가지 그림을 모아놨어요. 자, 그림들의 모음을 클립아트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도구상자. 이런 것들을 도구상자라고 하죠. 도구상자. 스플링은 인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로 먼저 전송하고 하드디스크에서 프린터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처리면에서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자, 표준값, 기본값이 그대로 적용된다. 디폴트, 기본값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값. 자, 13번째, 워드 프로세서 작업 시 화면에 표시된 문서나 내용을 그대로 인쇄할 수 있다. 화면의 내용을 인쇄할 수 있다는 말이 하드카피라는 뜻입니다. 화면으로 미리 보기 하겠다라는 것은 소프트카피가 되는 거고, 라인피드는 아까 인쇄할 때 한 줄, 폼피드는 한 화면, 한 용지를 올려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드카피는 화면 내용을 인쇄하겠다. 대표적인 용어가 위지윅이라는 뜻이죠.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인쇄를 하겠다. 자, 소프트카피는 모니터 등으로 미리 보기 등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미리 보기. 자, 14번째로 가겠습니다. 공문서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날짜를 쓸 때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16년 5월 4일 이렇게 사이사이에 점을 연월일을 생략을 하고 글자를 생략하고 온점을 찍어서 한다. 시간은 24시각제로 하고, 자, 금액을 표기할 때는 한글로 숫자를 표기하고가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로 먼저 표기합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한글로 표기해 주는 겁니다. 3번은 앞뒤가 바뀐 거죠. 자, 먼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가로 안에 한글로 표기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문서 항목 구분시. 자, 네 번째 항목. 자, 일가 형태를 원을 만들어 간다. 현재는 가로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가로가 오른쪽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가로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이 형성되는 겁니다. 즉 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기억을 좀 해 두시면 좋다는 거죠. 네 번째 항목은 따라서 여기서 가나다, 오른쪽에만 가로가 있는 가나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6번째 필터링. 자, 우리가 아까 전자출판에서의 필터링이 있고 여기 앞에서 우리가 필터링, 여기서 필터링이 있습니다. 자, 필터 기능, 워드 프로세서의 필터 기능과 전자출판의 필터 기능은 서로 다릅니다. 여기는 필터링, 걸러내는 겁니다. 작성한 문서에 있는 데이터들을 걸러내는 거고, 여기서 전자출판의 필터링이란 자, 작성된 그림을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이미지로 탈바꿈, 포토샵에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그림에 필터 효과를 주면 그림을 필터 효과를 줘서 다른 형태로 탈바꿈하는 것을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자,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건 커밍, 자간, 또 미세한 점으로 사진을 나타내는 걸 하프톤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체의 컬러가 배경색의 컬러보다 옅어서 대상체가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을 스프레드라고 하고, 자, 그래서 16번에는 1번이 되겠죠. 17번째, 역시 전자출판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 1과목의 문제보다는 3과목의 문제가 더 어울리는 문제입니다. 자, 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뭔가를 만들었을 때, 자, 제일 먼저 초기 개발자들이 회사 내부에서 테스트를 하는 걸 알파 테스트라고 합니다. 알파 테스트. 알파 테스트가 끝나면 일부 독자층이라든가 전문가 집단에서 한번 외부 인력을 통해서 하는 걸 베타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출간을 하고 판매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판매를 해서 자, 수시로 각각의 데이터와 프로그램들이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디버깅을, 자, 이런 것들은 개발자가 먼저 해야 되겠네요. 디버깅을 하고 베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자들을 통해서 알파 테스트를 하고 독자들을 통해서 자, 베타 테스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타 테스트란 외부에서 독자들이라든가 외부 인력들을 통해서 하는 게 베타 테스트다.
자, 18번째, 커닝. 커닝이란 자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간. 두 개 이상을 적절히 혼합시키는 거. 두 개의 이미지. 모핑이라는 거죠. 모핑. 자, 실세계의 연속적인 도형을 표현할 때 매끄러운 직선이 거칠게 보이는 거. 거칠게 보이는 걸 엘리어싱이라고 하죠. 엘리어싱. 그 거칠게 보이는 표현을 감소시키는 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거칠게 보이는 걸 감소시킨다고 했으니까 안티 엘리어싱이 되겠죠. 3차원 그래픽에서 그려진 물체의 각면을 적절하게 색칠하고 효과를 주어 실체감을 강조하는 것. 이거를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자, 글자와 글자의 간격. 자간이죠. 자간. 또는 커닝이라고도 하고. 자, 19번과 20번 문제는 항상 그렇듯이 마지막에 두 문제는 기호. 자, 교정부호 기호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 식은죽 먹기죠. 식은죽. 그렇다고 식은죽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자, 문서의 분량이 증가한다. 자, 얘는 자, 이상하게 나와버렸네요. 자, 문서의 분량이 증가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자리 바꾸기죠. 이런 건 자리 바꾸기, 그대로 두기. 문서의 변화가 전혀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문서의 분량이 줄어드는 형태예요. 줄어드는 거. 자, 그리고 얘네들도 문서의 분량이 줄어드는 거고. 자, 그래서 문서의 분량이 늘어나는 건 줄 바꾸기, 사이 띄기.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기 1과 보기 2에 자, 멀리가 어떻게 됐어요? 멀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니까 자, 1번은 들어가기. 2번은 내어쓰기죠. 2번은. 자, 그러면 들여쓰기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멀리 가려면 가까운 곳부터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곳부터가 붙어 있습니다. 이음줄, 붙임줄. 자, 그리고 시작하고 여기서 다음 줄로 내려와 버렸죠. 줄 바꾸기.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1회 1과목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자, 윈도우 2과목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